신고가 쏟아진 곳은 일산이고 평촌은 조용하다. 일기 신도시 집값 상승 온도차. 근데 평촌도 보니까 가격 올랐던데. 올랐는데 네네. 일산이 비해서는 더 올랐다. 아, 그래서 보면은 지금 3월 부동산 114에서 조사한 거고요. 3월 11일부터 27일까지 일기 신도시 누적 상승률이 0.5. 와, 진짜. 이거 0.5면은 급등이거든요. 그쵸. 예. 그 보면은 일산은 0.12에서 0.87, 분당은 0.08에서 0.52. 각각 상승률이 7배에서 6배 이상 급등했고요. 중동은 뭐 거의 그대로였고 상본도 그대로였다. 근데 평촌은 이렇게 낮았다가 빠지다가 그래도 좀 상승 반전을 했다. 이런 건데. 피디님 크롬 창 조금만 크게 보여주시면. 아, 네네네. 예, 글씨가 좀 깨지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좀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이거 좀 조정하려고. 디스플레이 설정을 좀 바꾸겠습니다. 피디님 이거 시작하기 전에 네. 예, 지금 3,000여 분이 보고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테스트 한번 해주시고 방송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바꾸는지 저 잘 몰라가지고 컴맹이라서 아, 이거 어떻게 바꾸지? 이거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이거 해상도? 해상도요. 네. 해당도 바꾸지 마시고 그냥 크롬을 그냥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인터넷 창. 그럼 어떻게 크게 봐요? 잠깐. 이 크롬에서 아, 이거. 컨트롤 누르고 네. 네네네. 스크롤 돌리시면 될 것 같은데. 아, 됐네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나요? 아, 이제 잘 보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테스트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방송 전에 방송 송출하기 전에 테스트 해달라고 제가 한 200번 정도 얘기 드렸는데, 테스트가 오늘 안 돼 있어가지고 마음이 기쁩니다. 근데, 그리고요. 끝나고 따로 저희 회의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산 상승폭이 이렇다.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네. 현상들은 왜 나타날까요? 먼저 크게 저는 세 가지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 포인트는 저는 이제 용적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용적률. 첫 번째는 네. 용적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 기본적으로 이번에 일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용적률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는 최대 500,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300%까지 올리겠다라는 네네. 부분이고, 그럼 실제적으로 용적률을 올렸었을 때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걸 놓고 봤을 때 사실 일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일산 지역 내에 있는 평균 용적률이 네. 169% 정도예요. 아.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184% 정도 나옵니다. 네네네. 근데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역은 전부 다 용적률이 200%가 전부 다 올라가요. 아하.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네.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보면 투자 가치성은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어떤 매수 심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먼저 가질 수 있는 용적률. 지역이 일단 일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그냥 구글에다 쳐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분당이 184. 184%, 그다음에 네. 일산이 169% 제일 적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200%가 넘어간다. 아, 그렇네요. 일산이 예. 제일 매력적이네요. 용적률을 그쵸. 봤을 때. 예, 예. 예. 그래서 용적률에 대한 부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재건축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실 처음부터 어떤 되게 지분에 대한 공부도 하겠지만 용적률도 분명히 보셨을 거라고요. 아. 그래서 용적률이 저는 이슈가 일단 일산이 가장 강하다라는 네.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사실상 이제 그 재정비되는 단지의 규모적인 측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네. 사실상 규모로만 본다고 한다면 분당이 제일 규모가 크죠. 예, 분당이 거의 한 9만 7천 정도, 네. 그 정도의 어떤 그 규모를 갖고 있는 반면에 일산 같은 경우에는 약 6만 9천, 6만 9천 세대가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될 수 있는. 네네네. 반면에 나머지 또 세 개 지역들은 전부 다 4만대예요. 그러면 이런 그 개발이 될 수 있는 대상 규모가 네. 많은 지역이면 지역일수록 거기에 따른 어떤 그 호재는 네. 왜냐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교통시설, 어떤 광역 교통체계 네. 그 확대를 포함을 해서 어떤 그 용도 변경을 통한 네. 주변에 있던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모적인 측면도 저는 굉장히 네. 어떤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역시 5개의 지역 중에서 분당을 제외하고는 네. 그래도 일산이 가장 메리트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 마지막으로는
이게 또 교통 호재하고도 저는 연관이 있다 보고 있거든요. 교통 호재요. 네, 교통 호재하고도 연관이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가장 노선 중에서 GTX 노선 중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것이 GTX A 노선이잖아요. A 노선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제 A 노선이 네. 그 이제 킨텍스 그러니까 파주 온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네. 쭉 내려와서 동탄까지 어허.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랬었을 때 그 이제 일산은 바로 킨텍스역하고 바로 인근에 아. 바로 붙어 있잖아요. 네. 붙어 있는데 근데 지금 킨텍스역뿐만 아니라 주변에 현재 지금 그 개발 사업이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노선들을 봤을 경우에는 없어요. GTX 신호선 네, 그래서 인도건선으로 해서 직접 신호선 이게 네. 다른 어떤 신도시하고 연결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일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노선이 빠를 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어떤 그 신도시 자체 호재뿐만 아니라 킨텍스역에 대한 어떤 업무 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또 일산이라는 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당도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28일 날 그 신분당선이 네. 강남에서 신사역까지 개통이 됐거든요. 네. 개통이 되면서 그게 분당 라인부터 해서 나중에 광교 라인까지에 대한 큰 호재를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분당하면 강남 업무지구였던 대체 주거지로서 성격을 갖고 있고 그렇게 네. 해서 좀 성장했던 건데 지금은 강남과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진 상황이고 이건 현재 지금 개통이 된 상황인데 네. 앞으로 이게 용산까지 또 연결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슈가 될 수 있는 교통 호재까지 먼 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볼 수 있는 교통 호재까지 이렇게 해서 교집합을 보면 네. 결과적으로 일산 지역이 왜 뜨겁게 현재 지금 달아오르고 있나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산 투자하셨어요? 아, 일산. 네. 제가 한 2년 된 것 같네요. 아 진짜요? 네. 일산 사셨어요? 네, 일산을 가서 근데 이게 사람들이 네. 참 그 이제 투자자들이 먼저 쫙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데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이런 거를 이미 그때부터 이미 다 봤어요. 네, 근데 네. 예를 들어 대지 지분이라든지 이 일산 가보면은 정말 좋은 가서 투자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현재도. 보면은 이제 여기랑 너무 가까운 네. 진짜 걸어서 초역색 3분, 네. 뭐 천천히 걸어 3분 이런 데에 건물들이 이제 대지 지분 떼보면은 엄청 넓어요. 소형 평수도 대지 지분이 넓고 네. 아 여기가 이제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뭔가 불 때 확실히 힘을 받을 수 있겠다. 네, 네. 이제 그런 단지들 막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단지들을 이제 사놨는데 네. 이런 바람이 불어준다. 네. 신도시 개발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확 더 오르기도 하는 거고 또 일산이 저는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던 게 일산은 정말 오랫동안 안 올랐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제자리였잖아요. 분당이 정말 막 날아갈 아니, 때 일산이랑 분당 2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비슷했는데 네. 뭐 분당이 2배 되고 그러니까 일산이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하다. 투자금도 더 적게 든다. 네. 이런 판단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일산은 지금 봐도 사실은 뭐 다른 데 비해서는 네.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또 분석하고 네, 그 네. 후발 주자들이 이제 또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 일산 더 올라갈까요? 저는 좀 아직도 매력적이라고 봐요. 저는 일산을 그 전에 샀으면 몰라도 지금 그거는요 일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전 세계 다 그렇죠. 전 세계 다. 일본 부동산도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일산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못 샀어요. 일산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런 거예요. 지금 일기 신도시 이게 막 뜬다. 네. 이게 일기 신도시가 뭐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고르겠죠. 네. 어디를 사야 되지? 네. 근데 분당에 들어가자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네. 근데 지금 뭐 정책적으로 취득세나 종부세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네네. 뭐 종부세 물론 이제 뭐 완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러면은 내가 아예 무주택자가 뭐 거주지 근무지랑 전혀 동떨어진 데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 아니면은 네. 집 있는 사람이 뭔가 추가로 산다던가 아니면 뭐 나는 다주택자지만 우리 애 명의로 하나 사주고 싶어 이런 수요가 있다고 했을 때 네. 분당은 솔직히 조금 가격대가 부담스럽고 뭐 돈 있으면은 분당을 가겠죠. 네. 그래서 분당도 오르는 거지만 네. 일산이 좀 만만한 게 많다. 예. 그래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에 대한 TF팀 어제 출범을 했어요. 네. 어제 출범을 했고, 그럼 이게 출범이 됐다는 것은 조만간 이제 마스터 플랜을 이제 발표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그 일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연내 지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매수 심리를 끌어오지 않는다?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는 어떤 다른 그 지역, 특히 일산 같은 경우에는 네. 일기 신도도 그렇지만 일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적인 전체적인 이슈가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특히 저는 실수요자들이 좀 내 집 마련을 한다. 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네. 저는 일산 지역 뭐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려고 하면 네. 한 3년, 4년 이때 들어간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민이 네. 된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은 아니죠, 사실. 일산을 만약에 지금 내가 서울 출퇴근 하는데 문제 없을 정도의 거리다, 일산에서. 그쵸. 근데 서울에 들어가기 약간 부담스럽다. 예. 라고 한다고 하면, 아. 그러면 저는 일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네. 올해 하반기에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산 쪽, 네, 일산 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제 아직 내 집 마련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진입을 해도 괜찮을 만하다. 지금 현재. 일산에 좀 리스크 요인은 없나요? 일산은? 일산이요? 예. 계속 일산 오래 가지고 계셨으니까. 뭐이죠? 아, 근데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보면은 예. 정말 그 지역이나 이런 게 다 좋아요. 그렇죠. 일산 호수공원도 좋고. 진짜 역세권에 예. 백화점 있고 뭐 다 있고 예. 환경까지 다 좋은데 지금은 멀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GTX를 생각하고 지금 미리 들어가시는 거죠. 뭐 신도시 특별법도 있지만 예. GTX가 언젠가 뚫렸을 때 정말 불편하던 게 딱 이제 그 대모시 예, 빼지면은 맞아. 정말 크게 바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항상 투자를 물려도 네. 호재가 있는 곳에 가서 물려야 된다는 말이. 네. 그래서 이제 일산이 좀 하락해도 네. 좀 방어가 되고 나중에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근데 이건 해서 들어가시는 상대적인 건데, 이제 네. 자본가님의 그 사무실이 강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 거예요. 예, 집도 그렇고, 그래서 먼 거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강서구에 계신다. 아니, 사무실 어디 계신데요? 저도 강남에 있죠. 그 강남 일자리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제 그런 자체가 확률적으로 예. 그래서 왜 마곡지구에도 업무지구 지금 마곡이죠. 업무시설 계속 들어오고 마곡. 있고. 근데 앞으로 마곡에 되게 업무지구 들어오니까. 생기는 만큼 또 검단에 또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예. 그것도 그런데 그거는 이제 검단의 문제지 일산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곡의 일자리를 배후 수요로 본다면 그쵸. 예,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또 하나는 네.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가 500% 용적률을 줄 수 있는 범위냐. 근데 어쨌든 이건 역세권이거든요. 500%? 그렇죠. 역세권을 어디까지 볼 거냐? 네. 이게 네, 지금 네. 마스터 플랜이 발표됐었을 때 저는 가장 큰 키 중에 하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 또 역세권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지구이 더 넓은 곳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여기서 가까운 또 특히 일산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그 이제 학원가 이 네. 학원 이게 굉장히 이런 어떤 학군이 좀 잘 형성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근데 학원가 형성되는데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 굉장히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 거리가 막 멀은 곳에 뭐 주거가 있고 그러지 않아요. 다 네. 거기서 바운드리에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저는 이거 3호선 라인 쪽에 있는 뭐 주염역을 포함해서 라인에 네.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좀 더 네. 그쪽에 좀 관심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서 느낀 게 이런 거예요. 약간 신축 메타가 끝났다. 원래 이제 그 GTX 신축 메타가 있었거든요. 그 메타가 좀 끝나고 서울 신축도 약간 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제 재건축 메타. 확실히 그게 지금 좀 시장 트렌드가 아닌가. 거기서도 일기 신도시, 거기서도 일산에서도 역세권. 역세권 용적률 500% 풀어준다 그랬으니까. 그죠? 500%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최대 500. 예. 그러니까 500%면은 진짜 그 상업지역이 800%인가 그러지 않아요? 700. 700%가. 예. 예, 그러니까요. 그 정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풀어준다는 거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막 엄청 높은 거 막 나온다는 얘긴데.
근데 500%에 뭐 너무 이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은 진행이 빨리 되냐 안 되냐. 예. 근데 좀 이렇게 서울 분위기 안 좋은 게 일산에는 호재예요. 그래서 진행이 빨리 되지. 그죠. 서울 막 올라가고 일산 기고 있는 동안 막 다 묶어버렸죠. 일산은 안 올라는데 일산은 제자리인데 막 서울이 막 난리니까 다른 데가 막 경기 남부만 막 분당 막 난리 나가지고 거기를 묶으면서 야 너도 일기 신도시 너도 조정지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서울 안 좋은 게 일산에게는 호재인 것 같아요. 예, 속도도 빨리 날 것 같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속도가 제일 관건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게 그 뭐 세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지금 양도세는 풀어주고 있는데 종부세, 취득세는 지금 안 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이 언제 좀 해제가 될까 이것도 포인트로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종부세와 취득세를 풀어줄 수 있을까요? 종부세는 지금 뭐 이제 민주당에서도 네. 뭐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플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안들도 잘 보시면은 뭐 다주택자도 11억 원 이하는 이제 종부세 안 내게 해주겠다. 네네네. 근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법인 3억 원 3억. 이하도 안 내게 해주겠다.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거용 오피스텔은 원래 지금 종부세를 근데 전입된 거는 들어가잖아요, 종부세. 전입돼 있어도 종부세 안 내요. 아 진짜요? 네. 아, 나 전입돼 있어가지고 그 전입 아닙니다. 나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과세하면은 종합부동산세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걸 일일이 다 구청에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재산세 기준으로 종부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피스텔은 이미 약간 그렇게 벗어난 상품으로 지금 인기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법인을 3억 이하짜리 3억 이하로 갖고 있으면은 종부세를 네. 안 내게 해주겠다. 네네. 그러면 이거 또 한 2년 전 사태가 똑같이 돌아가요. 그거 1억 이하 뭐 이거 한번 돌았던 것처럼. 그렇죠. 법인 쪼개기. 그러니까 네. 법인 하나당 3억 이하. 3억짜리. 이렇게만 담아두면 종부세 안 낸다. 그러면 네. 또 지금 법인들이 또 엄청나게 네. 또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세법이 바뀔 때마다 정말 즉각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맞아요. 딱 바뀌는 순간 그런 유사 물건 지역에 갑자기 매수세가 확 맞아,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어서 3억짜리. 예. 공시지가 3억이면은 한 4억 5천 뭐 이런 것들. 좀 뭐 5억 네. 뭐 이 정도 되는 것도 공시가격은 3억 원 이하니까요. 네. 야. 근데 사실 이제 거래량이 네. 좀 증가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 절벽이 안 되기 위해서는 네. 가장 어떤 세금적인 거, 그다음에 대출적인 거 둘을 놓고 봤을 때 네. 대출은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그 DSR에 대한 규제 완화가 조금 더 있어야지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세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득세가 제일 관건이에요. 취득세 너무 높아요. 예, 취득세를 낮추지 않는 이상은 네. 사실 그 뭐 다주택자가 매수하기에는 좀 쉽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취득세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좀 돼 있잖아요. 네. 돼 있는데 실적인 취득세 단분이 완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집 장벽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나와 있는 매물을 내가 사게 됨으로써 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취득세를 현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절벽이 거래 절벽 현상이 단시간 안에 마무리가 되고 다시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겠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도강 쪽이 좀 약간 분위기 안 좋은가 봐요. 서울에서도. 그 네.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기사인데요. 노도강 영끌족이 내가 막차다. 다주택자 매물, 유튜버 같은. 그래서 다주택자 매물이 지금 노도강 지역에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이후에 강남 남기고 외곽부터 정리한다. 그렇죠. 근데 강남 3구랑 마용성은 또 괜찮고. 마용성 중에는 용산이죠. 강남 3구 중에서도 뭐 서초 강남 이렇게 2+1 느낌인데 그래서 노도강이랑 강남 3구 하락은 보합세를 유지한다 뭐 이런 느낌에 이게 나왔습니다.
오, 그러니까요. 노도강 늘 돈이면 일기 신도시를 하지. 약간 이런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분위기는 그런데 네. 좀 보는 관점을 좀 더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양도세 중과 한시적으로 배제가 됐던 이런 상황이 노도강 지역의 어떤 매물 증가로 나타나는 건 맞다고 봐요. 맞다 맞는데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혹시 서울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이 외지인 서울로 놓고 봤을 때 네, 도봉구, 강북구. 그쵸. 그러니까 외지인의 매입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냐? 외지인의 매입 비중. 그쵸. 그게 2020년도 통계가 다 있거든요. 있는데 대부분 지역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노도강 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마용성, 그리고 강남 상구도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금강구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 노도강. 아, 그렇구나. 네, 노도강이고 실제 그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이때는 외지인 투자 비율이 60%가 넘어섰어요. 엄청 높네요. 항상 상위권. 항상 상위권이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에만 딱 한 번 강남 상구가 노도강을 앞지른 적이 있고, 그 전에는 항상 노도강, 그 다음에 강남 상구, 그 다음에 마용성, 그 다음에 금강구 이 순서였거든요. 이 순서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외지인 투자 비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도강 지역에 있는 매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경이다. 그러네요. 이게 이제 뭐 옛날 기사인데 지금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그러네요. 서울 아파트 제일 많이 외지인이 산 게 금관구, 노도강, 마용성 이런데 이걸로 따지면은 여기가 제일 많네. 이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좀 다른가 봐요. 직방 똑같은데? 그렇습니다. 연립 다세대를 포함하면 이런가 봐요. 포함되네. 아니, 저는 아파트만 지금 현재 한 거였고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노도강 지역 빌라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가 어떤 실제 어떤 그 외지인의 매입 비중이 많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저는 그렇다고 해서 노도강의 투자 가치가 없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외지인 투자 비중이 많이 높았고 또는 그 다주택자들이 또 투자 비중도 많이 높았던 지역이 또 노도강이었거든요. 노도강인데 이때 지금 매물이 나오면서 매물의 어떤 조정 현상이 조금씩 가격이 조정 현상이 조금씩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토지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일단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 가장 많은 공급 물량을 쏟을 수 있는 지역이 이제 강남보다는 강북 쪽. 강북 쪽입니다. 강북 쪽인데 특히 노도강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여기도 전부 다 30년. 그죠. 30년 전후의 연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안전진단 통과 전후의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들인데 지금 현재 가장 큰 재건축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전진단의 이슈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전진단에 대해서 완화가 됐었을 경우에 거기에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단지가 많은 것도 전 첫 번째 이유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지금 현재 뭐 노도강, 예를 들어서 뭐 노원구라든지 도봉구, 창동, 상계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 베드타운이잖아요. 그렇죠. 베드타운인데 앞으로 그 창동 기지가 이제 이전이 되면서 그쪽에 업무 단지 들어오고 메디컬 단지 들어오고 그리고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문화 공간, 공연장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자족도시로서의 현재 변화를 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창동 같은 경우에도 또 창동 여기 그 GTX 그다음 호재도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현재 서울 지역 내에서 사실 4억대에서 8억대 사이에서 살 수 있는 그러면서 이런 호재를
갖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로 봤을 때 네. 저는 이만한 지역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죠? 아니, 솔직히 저는 가성비로 치면 노도강 투자하는 건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진짜 좀 별로는 중랑구 이런데. 중랑구는 아무 이슈가 없잖아요. 예. 가격만 보고 가다가는 중랑구 가거든요. 그런데 호객노노에서 이거 가격으로 해놓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거기보다는 노도강이 저는 호재가 많아가지고 뉴스도 많고 그리고 그 뭐 정치인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정책 이슈도 많이 엮이게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오선 서시장도 당선되고 나서 분명히 또 이렇게 네. 방문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특히 뭐 투자적인 관점보다는 특히 실거주자, 네. 실거주자 분들이 사실 뭐 6억 요즘에 6억 이하의 물건 동났다 그런 얘기 하는데 네. 사실상 이렇게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지역이지만 이거는 어떤 세금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일시적 현상을 보고 있고 네. 이 지역의 좀 장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미래의 관점 본다면 네. 실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본인의 어떤 그 거주 지역으로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네. 그런 지역 중에 저는 좀 한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